그 가까이 있는 적일수록 멀리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그것은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병법. 예. 네. 가까이 있는 데는 공격. 네. 공격을 하게 해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데다가 우호 정책을 펼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먼 데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접해갖고 있잖아.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도 우리가 가깝게 있잖아요. 네. 일본을 배척할 수 있는 거기를 우리가 또 가깝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리고 적같이 생각하고 지내야지만이 그 나라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땅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땅 차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오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위나라가 항상 위협이 되니까 어디하고 결연을 맺냐면은 그 유비가 있는 총나라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요. 네. 그래갖고 적벽대전에서 결국에서는 그 오나라 송건이하고 유비하고 합쳐가지고 그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물리치잖아요. 100만 대군을. 그러듯이 자기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 같이 이 우호조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영주권도 너무 쉽게 지고 다문화라고 그래서 혜택도 우리나라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저 조상들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혜택도 많고 거래도 너무 쉽게 해놓고 돈도 규제도 덜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적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 그 다음에 그 소련, 중국, 이 근처는 전부 다 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을 밖으로 빼낸다거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 다 문호를 열어가지고 또 제도적인 혜택도 많다 보니까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학업 진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기분이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2등 시민인 것처럼 식민지인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 할까요? 이게 자꾸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그 상호 호의 원칙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외교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개방한 것만큼 우리도 개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미국에서 개방한 것만큼 우리도 개방하는 것이고 일본에서 개방한 것만큼 우리도 개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땅을 내놓지 않는데 우리는 땅을 내놓은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 호의 원칙 이런 상호 그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문호를 그렇게 다 열어제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2번이나 받고 일본에서 그 피해를 2번을 본 것은 사실인데 지금의 일본은 그렇게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왕조까지 근 1000년 가까이는 거의 중국 지배권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중국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일본은 왜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도 없냐면은 일본은 자기네들이 군사력을 갖는다든지 전쟁을 해야 될 그 능력을 전부가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경제력이 암만 많다고 경제력 갖고 지금은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끝나버렸다니까요. 다요. 그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하게 되면 우리가 6개월을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지지 100%.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당장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이겼지 일본이 우리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이 가장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그걸 약화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야지 중국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야. 중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돼도 그 나라는 상당히 경제를 해야 될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가깝기 때문에. 예. 미국이란 나라가 됐든지 더 강력한 나라하고의 동맹을 갖고 항상 그 대립각도를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야. 이리저리 봐갖고 우리가 경제력이랑 이런 게 중국에 워낙 많이 수출도 하고 중국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부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걸 끌려가다시피 지금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그렇게 평생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그 외교부터 경제 이런 것이 지금은 벗어나야 될 때가 조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을 압박해야지 통일도 되지 중국에서 자기 코앞에다가 미사일 설치하고 북한이 통일돼서 그 앞에다가 군사 대치하는 걸 원하겠어요? 중간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중간지대여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통일이 되고 중국이 승인하지도 않는데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소리예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쳐가지고 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가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해갖고 다 반미로 돌아설 거예요. 100% 반미로 돌아. 다시는 쟤네들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리고 중국에 더 가깝을 거예요. 그걸 미국이 모르겠어요? 해법만 하지 절대 칠 수 없어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그 통일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갖다 압박해야 된다. 그건 미국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봐야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저것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 중국을 이어가는 미사일을 갖다가 만들어 푼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중국이 할 수 없이 좋다. 이거 다 철수하고 이거를 중간지대로 놔두자. 남북한을.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통일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더 국제관계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 갖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구라는 덩어리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거. 저 지금 위에 상층부들 독재하고 있는 거기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 백성들은 그냥 같이 만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전부 다요. 나는 북한말 괜찮더라고요. 들어보면은. 옛날에 부산에 있었을 때 그 부산 진시장에 그 북한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말에 그 익숙해요, 제가. 그런데 나쁘질 않아. 그리고 여자들도 엄청 근데 북한 말을 그대로 쓰시죠, 그분들이 항상. 어투를. 그것도 절대 안 버려요. 그런 거 좋더라고요. 나는 그 네. 경상도 아가씨라든가 아줌마들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듣기 좋아요. 근데 충청도는요? 충청도는 뭔가 저거 여자가 숨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 충청도 사람들이요. 강원도는요? 강원도 사람 목소리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제가. 서울 사람들은 좋지요. 서울 사람들 말이야 최고 좋지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경상도 말은 듣기가 괜찮아요. 저는 북한 조선노동당 아나운서 한 번씩 막 열폭하잖아요. 그때 너무 저거 보통 공력이 드는 게 아니네. 저렇게 방송하려면 한 번씩 따라서 해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가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참 좋아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네. 이야기하시는 그 평범한 우리 북한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 이야기한 것은 엄청 듣기 좋아요. 역시 피를 갖다 이렇게 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봐.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미국이 강하다는 것이 온 민족이 섞여갖고 자기네들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는 그 법 하나로만 갖고 지금 가고 있는 인류가 가야 될 시험적 모델이 돼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거 정말 마음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인류가 저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데 이거 민족이라는 것이 습관인가 봐요. 그러니까 핏줄과 이런 데서만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문제한다. 이것이 사고가 여기에 습입돼 갖고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나눠가지고 분단이 돼가지고 그렇지 보면은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한민족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통일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핵 문제라든가 이런 위험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다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압박하는 식으로 우리 남한에도 같이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첨단 군사 무기화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좀 저기 한 것 같지만은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정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 관계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우리 주위가
미국이 됐든 소련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전부 강국들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을 협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우리 핵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버려야 돼. 미국한테다가.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핵 가진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북한 설득해갖고 이거 비무장지대 만들자. 네. 이렇게 만들게끔 하고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 또 지도 핵 만든다고 할 거야. 그러면 좋다. 우리 둘 다 핵 만들자.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소련이 벌벌 뜰 거고 중국 가만 안 있을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을 거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를 우리 그 한반도를 비무장지대화 한다든지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비무장지대화가 됐을 때가 또 하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전술핵이라든가 기타 그 핵을 싹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오키나와나 일본에다 갖다 배치를 할 거라고. 그럼 일본은 핵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문제가 또 있다고요. 이것이.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독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게 독립을 했다면은 아마 미국한테 다 뺏겨버렸을 거예요. 오키나와라는데. 그게 낫죠. 저희한테는. 사실은 오키나와가요.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요. 가깝죠. 예. 왜냐면은 그 대마도라든가 오키나와 그쪽의 그 군주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100길로 해갖고 우리하고 많이 통하고 살았어요. 네. 원래가. 교류를 쭉 해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홍길동정 보면은 그 홍길동이가 그 이상국을 설치하는 그 무슨 국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율도국? 아, 율도국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율도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관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외교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을 달래갖고 가는 외교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우방을 더 강화하는 미국 쪽으로 더 붙어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게끔 해서 핵을 같이 털어내는 방법,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도 같이 협박을 해야 돼. 예, 그 방법 아니고는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참 어려워요. 외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이래갖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자주성 있게 수호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문호도 다 열어 제끼고 중국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